야, 이게 진짜 국내에 출시되네요. 출시 예정이 아니라 이미 전시장하고 서비스 센터도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죠. 1,900만원이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1,400km다. 이렇게 소문만 무성하던 비아디 전기차를 드디어 국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다른 수입차가 출시될 때와는 다른 감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과연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있지만 진짜 괜찮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출시는 결정됐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비아디 마케팅 팀도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대차보단 KGM이 당장 위험할 걸로 보이고요. 단기적인 위협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아디가 곧 출시될 텐데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고 실제로 비아디는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비아디가 결국은 국내 진출을 확정 짓고 이미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도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죠. 대충 흐름을 보면 한국 진출 확정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것도 아닙니다. 대략 2년 전쯤부터 국내에 진출할 거라는 설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올해 초에는 딜러사가 선정됐다, 국내 출시 임박이다 이런 소리와 더불어서 부산 모빌리티 쇼에 참가한다는 설이 있었다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국내 인증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강서 쪽에 1호 전시장이 열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아예 착공 중이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국내 진출 설이 들려온 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국내 진출 확정 결정까지 났단 소리죠.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승용 전기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진짜로 출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망해 봐야 한다는 건데 비아디 출시에 대해 논평하려면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중국 브랜드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거의 최초의 사례거든요. 예전에 동풍 소콩 같은 브랜드가 잠깐 찍먹을 하긴 했지만 이때는 전시장이나 서비스 센터 같이 기본적인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비아디가 먼저 진출시킨 소형 트럭 T4K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가격을 보고 이건 많이 팔려고 들여오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들여오는 거다 이렇게 논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 승용 전기차 진출은 가장 다른 게 뭐냐, 다른 수입차들처럼 판매 딜러사를 끼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T4K는 판매 전문 딜러사라기보단 유통 전문 회사를 통해 판매한 거였거든요. 비아디 승용 전기차는 중국 하모니 오토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와 삼천리 모터스도 판매에 뛰어듭니다. 이미 BMW처럼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를 꽉 잡고 있는 딜러사들이기도 하고요. 해외 브랜드는 사실상 딜러사들의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딜러사마다 전시장이나 서비스 센터 같은 기본 인프라 구성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겁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지만 일단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둘째, 가격은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저렴한 가성비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보조금 포함 2천만원 초반, 많게는 1,900만원대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정보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셋째, 기존에 알려진 대로 전략적인 신차 출시가 실현된다는 것도 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유럽에도 진출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파괴 전략을 치밀하게 세울 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현대기아차를 직접 겨냥한 전략형 모델 2종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준대형 세단인 실, 그리고 소형 SUV인 아토3입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아토3라고 봅니다. 실은 사실상 그랜저를 겨냥해야 하는데 애초에 그랜저가 너무 잘 팔릴 뿐만 아니라 그랜저는 또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이 압도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이쪽은 전략형 모델이라고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아토3는 견제가 특히 필요한 이유가 2천만원 초반 보조금에 따라 1,000만원 후반대로도 구매 가능할 거란 말이 나오고 있는 셀토스급 소형 SUV입니다. 일본에서 보조금을 제외하고 3,300만원대에 팔리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보조금을 포함하면 2천만원 초반대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조건들이 모두 갖춰진다면 만만히 볼 상대는 절대 아니란 건데 시간 순으로 보면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장 위험해지는 건 KGM이란 겁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내보내 드렸던 것처럼 KGM은 이미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비아디는 KGM이 못하는 걸 먼저 하게 됩니다. 신차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고요. 토리스 전기차보다 작고 저렴한 전기차로 시장을 공략할 겁니다. 자, KGM이 그나마 밀고 있었던 게 저가형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모델 쪽도 가성비와 레트로 디자인 같은 게 돌파구였습니다. 당장 티블리 풀체인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즈키 짐리 스타일로 내놓고 이걸 또 순수 전기 모델까지 내놓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이미 전기차 시스템은 비아디랑 협업해서 만들었죠. 비슷한 전기차 시스템의 가격은 더 저렴하고 아무리 중국 브랜드라도 세계 판매량이 1등이래요. 당장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상 수요자들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비어있는 1,000만원대 후반, 2천만원대 초반 시장은 비아디가 먼저 잡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성비 자동차 시장을 잡고 가는 거라 KGM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1, 2년 사이에 이런 흐름으로 소형 전기차 시장을 잡았다. 그럼 두 번째, 이때
이때부터는 현대차도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미 판매량으로 KGM을 견제했다는 건 소비자들이 이제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비아디 차를 구매하고 있는 상태란 소리가 됩니다. 그럼 비아디 입장에선 뭐가 가능해지냐? 이때부터는 소형차뿐만 아니라 준중형 시장도 노려볼 수 있고 좀 더 여유롭다면 중형차 시장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현대기아차의 주력 시장이기도 하죠. 사실 지금 당장 향후 3년 내에 소렌토, 그랜저, 카니발 이런 차들의 수요가 확 줄어든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전기차 캐즘이다, 화재 공포다 이런 걸로 여론적 공포심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이게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아이오닉 라인업이라던가 기아 EV 라인업 정도는 견제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당장 테슬라 정도로 한국 도로에서 비아디 전기차가 자주 보인다는 건데 이 궤도에 오르면 사실상 잠재적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고 판매량 순환 구조가 정착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뭐 견제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함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뒤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전기차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 미국 대선 판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나라 자체가 파워인 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산업적 측면이라던가 외교나 무역에 있어선 그 자체로 무기입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연합 단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 폭탄을 때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체계라도 치밀하게 설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기업한테 유리하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쟁을 부추겨서 우리 전기차 산업이 부흥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역할까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런 설계는 나와 봐야 이미 늦은 거고요. 지금 당장 보조금을 없앤다 해도 비아디는 이미 보조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든 갖출 겁니다. 당장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보조금이 폐지됐으니 이것 때문에 얘네는 이미 보조금 없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한다? 무모한 짓이고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란 거고요. 이때는 사실상 KGM이나 현대기아차의 역량이 시장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중국이 무서운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을 외치고 있어도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네는 다른 브랜드들이 부진할 때 국가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수요가 안정적으로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고요. 이 소리는 곧 그만큼 발전도 안정적으로 진행됐다는 소리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시간순 전개가 이미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에선 실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논외로 치더라도 동남아 시장을 보면 일본 브랜드의 무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 브랜드 타격이 크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국가들도 지금 전기차 정책을 한창 밀고 있고 그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보다 중국이 여기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중국이 점유율을 80% 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저렴한 차 시장부터 열심히 먹고 있다는 소린 거죠.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당장 미국하고 유럽도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관세 폭탄까지 운운하면서 견제하려 하겠어요. 즉 들어온다 말만 많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는 건데 중국 차라고 무시한들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빠르게 인정하고 대응해야 할 건 가성비 시장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대기아차 전기차 아주 훌륭하죠. 저도 특히 개인적으로 EV3나 EV9은 진짜 탐납니다. 그런데 좋은 것과 많이 팔리는 건 다릅니다. 좋다고 다 잘 팔리면 포르쉐가 전세계 시장을 장악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격, 옵션 이런 것들에서 현실과 타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은 특히 무조건 좋은 것만 많이 팔리는 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미국하고 시기적으로 겹치는 게 있으면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기차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다만 지지자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가 매기려는 관세 중 가장 앞에 있는 타깃이 자동차라고 하죠.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서 수출 관리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차까지 가격으로 견제하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세상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중간에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경영학 용어로는 쏠림 현상 내지는 지배 구조화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은데 폴 바람과 폴 스위지가 설명한 유명한 개념도 있잖아요. 독점적 자본주의인데 이게 기술하고 자본이 집중되면서 특정 국가나 기업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 같은 걸 설명하기 적합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보통 특정 산업이나 그 산업에 적용되는 자본주의 개념이 고도화됐을 때나 가능한 건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전기차 시장은 특히나 빠른 거고 자동차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때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확실히 전기차는 기업도 극단적으로 잘 해야 하고 정부도 뾰족한 묘수가 없는 이상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한 이야기들 동시에 전망해드린 이야기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KGM과 현대차그룹이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KGM은 물론이고 현대기아차한테도 한국 자동차 시장은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